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오네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출발 증시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김치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유닛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있는 손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발 증시에서 금요일 날 상승의 트리거라는 코너에 이제 손 매니저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죠. 그 시간에서 다 못 나눴던 얘기 이 비하인드 오네어에서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어요. 특히 동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동박 그거 투자해봐야 오르지도 않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여전히 양극재를 약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답변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댓글을 참고해서 보는데 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 포트에는 양극재도 있고 동박도 있습니다. 아, 둘 다 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 좀 더 업사이드를 보기 위해서 비중의 문제로 좀 더 많이 사야 될 쪽이 동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A, B를 둘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A, B 중에 뭘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동박이 양극재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동박이 지금까지 주가가 부진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으신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양의 폭증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양극재처럼, 양극재가 아시겠지만은 배터리의 40% 이상의 원가를 차지를 하고요. 동박은 한 7% 정도 차지를 합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양의 폭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데, 증설 자체가 아직까지 적었어요. 네, 우선순위에서 동박이 안 됐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상반기는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마진이 낮은 거죠.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데, 여기에다가 원재료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가에 제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판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리의 가격을 가격 상관없이 지금 동박 얘기하시는 거죠. 거죠? 예, 하는 거지. 실제로는 원재료 가격이 단기에 상승을 하게 되면 마진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좋게 보는 이유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증설 효과도 나타날 시점이고, 투자도 나타나고, 이 원재료 하락 부분에 대해서 마진도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상반기는 나빴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양극재는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좋은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양극재나 동박이나 소재 차이는 없습니다. 네, 없지만 제가 양극재 안에서 좀 더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원통형 비중이 높은 업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포트에는 엘사, 예, 편입하고 있습니다. 엘사가 뭐예요? LNF요. LNF? LNF는 엘사라고 그래요? 네. L로 시작하죠. 네. L사. L 회사, 그래서 L L사라고 회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했어. 네, 하반기에 이렇게 Q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판가가 원재료가 하락하면 판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봐야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Q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유리한데, 그게 테슬라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LNF가 될 것이라서 양극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박의 경우에는 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가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갈수록 장점이 될 거예요. 특히 중국이라고 하면은 CATL입니다. 그래서 CATL 비중 높은 SKC가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SKC를 얘기를 드린 거고, 최근에 댓글에도 누가 SKC 딱 이렇게 네, 맞습니다. 뭐 차이점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2분기 실적에서도 적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SKC, 뭐 SK 넥실리스죠. 넥실리스하고 LG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연간 올해 한 1조 정도의 매출을 냅니다. 동박에서 1조 정도 매출 내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00억 정도 수준 매출액이 나오고 적자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증설하는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내년 어느 시점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 고정비가 커버돼서 이익이 나오는 시점 되면 주가는 괜찮아질 건데, 그걸 어느 시점부터 선반영해서 바닥을 보일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SKC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상승의 트리거를 꼽는 게 사실은 내일부터 바로 폭등합니다, 뭐 오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그리고 업황의 분위기상
이제는 이쪽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짠다거나 아니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관점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반도체였어요. 그렇죠? 네. 반도체를 그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네. 장비하고 소재를 각각 점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이건 꼭 얘기해야 됐었는데 잘 못한 것 또는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먼저 좀 해주세요. 우선 시황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은 거는 아니에요. 네.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종이 15%를 두 달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고 반도체 가격도 3분기에 한 10% 이상 더 하락할 전망이고 4분기에도 거의 10% 하락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업황은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미리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면 오늘 얘기 들었던 이제 반등 트리거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적인 측면인데 저희가 심리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앞서 나간 것인지 실제로 실적이 하향되는 게 더 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더 컸던 거다. 근데 항상 반도체 쪽은 우려가 좀 컸어요. 결국엔 뚜껑을 까보면 그것보다는 괜찮네 였던 것 같아요. 경험상. 반도체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종 고객사들의 실적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IT 기기들의 수요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서버 쪽, 그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최종 고객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쪽에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램이나 낸드나 다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게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엎은 거죠. 좋다. 아직 견조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좀 반등 시점이 빨리 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에 관련된 게 또 하이닉스라든 마이크론이 투자를 좀 줄이는 이슈가 공급이 감소가 되죠. 그럼 반도체 가격의 반등 시점도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D램 쪽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가 거의 원유하고 맞먹는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필요한 그러니까 원유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유가의 상황이 안 좋으면 증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처럼 오펙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점 기업들이 시장 조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되는 게 이제 유가인데 반도체 시장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D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의 70%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들이 물량 조절하면 가격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이닉스가 투자를 미루고 뭔가 물량 조절을 하는 모양새는 결국에는 시장에 경고 사인 들어오면 삼성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항상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덜 내려가는 게 그러면 바로 물량 조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걸로 들어가죠. 장비주 중에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 알았어 너네 뭐 이렇고 시황이 어떻고 어떻게 간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돼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장비의 아까 핵심 포인트별로 구별해 주신 게 국산화 수혜, 고객 다변화, 비메모리 적용 확대, 보안 투자 수혜 이렇게 네 가지로 꼽고 방송 시간에 국산화 수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방송에서 소화를 했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핵심 네 가지 포인트별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해 놓았는데 뭐 이들 기업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핵심되는 기업들을 적어 놓은 건데 중복적으로 체크가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그래도 우선순위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PSK가 일단 눈에 다 들어와요. 거의 다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핵심은 맞습니다. 왜 핵심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반도체 공정별로 밸류체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방송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공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단순화해서 네. 핵심 공정이 포토, 식각, 증착이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스텝 수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작업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소재 부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포토, 식각, 증착이 핵심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외산 장비를 썼습니다. 포토 공정은 너무 노광기를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ASML은 네. 뭐 절대적인 존재,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갈수록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거고, 여기에서 국산화한 기업은 글로벌에도 거의 없다. 네, 거의 없고, 사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죠. 거의 독점이다라고 보면 되고. 독점이라고 보면 되고, 식각 공정도 거의 그렇습니다. 식각 공정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에 있는 텔이라고 한 도쿄 일렉트릭입니다. 일본 회사가 하나 포함되어 있네. 예, 네. 그래서 미국 회사 2군데, 일본 회사가 1군데이죠. 이 3군데 회사가 모든 식각 장비를 거의 다 독점을 해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APTC라고 하는 업체가 식각 장비를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볼만한데 아직까지는 비중이 작아서 그런 상황이고, 국산화가 가장 앞서 있는 게 네. 증착이다. 그래서 제가 2번째 방송 시간에서 반도체 장비를 다뤘는데 그때 증착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많이 네. 했었죠. 네, 기억해요. 이게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이 각각의 장비들 다 국산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왔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들이 제일 높아요. 네. 장비 업체 중에. 예, 1등이 원익 IPS. 순서대로 제일 높습니다. 네. 그 이유가 예전 오랜 시간 전부터 국산화를 해와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장비를 볼 때 우리가 길게 보면 핵심은 국산화. 네. 예,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봐야 되는 거죠. STI, 예, 그 PSK, APTC 뭐 등이 있는데, STI는 인프라 장비라고 해서 CCSS인데요. 이거는 화학 물질을 보관도 하고 이송도 하고 투입도 시키는 일종의 인프라 장비입니다. 이거를 네. 국산화한 업체이고 가장 앞서 있는 업체이고요. PSK는 이 일종의 이제 세정 장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좀 앞으로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여기 국산화 수혜로 뽑은 데들은 어느 정도 검증 단계가 끝나서 적용이 되고 있는 회사들, 국산화가? 네, 있고 아직 개발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네네. 결국 장비 업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객사의 협력을 통해서 뚫어내게, 일종의 그러니까 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뚫어내게 되면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수율 봐야 되죠. 이제 장비의 수율이 직결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뭐 하이닉스 들어갔던 게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거고, 어딘가에 네, 확대가 되는 거죠. 저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검증이 되는 거니까. 네, 검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이 네, 저희는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장비는 네.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TSMC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보면 좋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 업체가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GST는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비메모리로 적용이 확대되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메모리로 이제 버전을 바꿔가지고 적용이 되면 마찬가지로 TSMC 쪽에 대한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들어갈 때 유리해지는 것이고, 그 해당되는 기업이 마찬가지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PSK도 겹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미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수율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좀 수혜를 보는 업체가 유진테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결론적으로는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이에요? 계속 성능 검증을 해서 장비 회사들도 버전업이라고 계속 시켜서 일종의 업그레이드? 네네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초 공장을 지을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종목들 언급이 될 텐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장비주들은 이런 관점에서 하반기를 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재로 넘어갑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장비하고 소재를 놓고 보면 뭘 조금 더 아까 우리가 이제 양극재하고 네, 동방하는 것처럼 둘 다 좋은데 비중을 좀 높인다라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는 장비 소재. 사실 장비 업종이 사이클 성격이 좀 더 강해요. 사이클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는 반도체 업황을 더 많이 탑니다. 경기. 네네네. 지금 보면 반도체 경기가 업황이 바닥을 찍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더 하락을 할 거고, 그 말은 캐펙스 투자 관점에서 네. 물론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에도 투자하고 어제 발표한 것처럼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당장 캐펙스 투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고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장비 업종보다는 소재 업종을 보는 게 유리한데, 소재 업종의 리스크는 하반기에 단가 인하가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나 비슷한 관점인데, 고객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재 업종도 Q의 성장이 핵심이 되는 거죠. P는 지금 단가 인하가 어차피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니까 P 가격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는 Q 물량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소재 얘기해보죠. 소재도 4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전기체 수요 증가, 시가 개천트 수요 증가 5개인데요. EUV 적용 확대, 3D 낸드 고단화, 그리고 소재 국산화 이렇게 5개인데 각각 종목들이 좀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것도 국산화인가요? 이쪽은 선단 공정 투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선단 공정은 쉽게 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게 EUV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은 3나노 시대로 들어갔으니까 EUV 장비 수는 더 많이 필요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ASML 찾아가고 뭐 그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EUV가 일종의 미세화의 선단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그 외에도 디램은 미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3D 낸드 쪽은 점점 이걸 쌓아 올리는 층수를 높여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더블 스태킹, 그래서 2번 쌓아 올리는 식으로 더 높게 쌓아 올리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반도체를 건축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짓짓는 거랑, 그러니까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맞습니다. 위로 높이 쌓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층이라고 하죠. 집적화라고 하건 트랜지스트 집적화라고 하는데요. 집적화를 늘릴수록 원가가 떨어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매년 20%에 30%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네, 그게 반도체의 성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 성능도 높여야 되고, 이 웨이퍼 안에다가 이 개수를 반도체 개수, 칩의 개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미세화를 시켜야 되는 거다. 그 미세화의 핵심이 EUV이고, 이 EUV가 디램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거죠. 이제 낸드 쪽은 적층화 쪽으로, 고단화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핵심되는 소재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전구체하고 시각 에천트 쪽은 삼성전자가 6월 말부터 시작한 3나노 GAA 공정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GAA 공정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핵심 부분이 전구체하고 시각 쪽은 에천트, 전구체는 증착 공정에 들어가고요. 에천트는 시각 공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Q가 늘어나겠죠. 삼성전자 통해서. 그렇네요. 네네네. 소재 국산화는 마찬가지 장비처럼 결국은 똑같습니다. 계속 국산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더더욱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시킨다는 거는 국내 중심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술력이 중요하잖아요. 일본 업체 어디 거 쓰고 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 소재를 국산화 성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포함된 회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Q의 물량의 성장의 핵심이 되니까요. 그 중에서 4개 정도 종목을 제가 꼽아 본 거고, 이들 종목이
뭐 산솔 세미칼, 솔브레인, 동진 세미캡은 소재 업종에서 핵심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수준도. 네네. 그 외에 좀 중소기업 중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좋다라고 판단해서 4개 기업을 꼽아본 건데 다 1조대, 2조대인데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3천억 원 시총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예상 실적을 적어 본 거고요. 다만 동진 세미캡은 개인적인 추정이라서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 PER을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종이 내년 PER을 한 싼 거는 5배, 한 보통 한 8배 요 네. 정도 수준 됩니다. 그 장비 업종이 비교적 원래는 쌌는데요. 이게 사이클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소재 업종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소재는 높은 보통 거죠. 펄을 어느 정도 줘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는 뭐 일본 업체 혹은 네. 대만 업체들의 소재 쪽을 보면 뭐 25배 이상, 평균 한 15배 이상은 되죠. 그러면 지금 10배가 안 되니까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23년 기준의 퍼니까 예, 만약에 예. 23년에 위에 적어주신 실적이 달성된다고 했을 때 펄을 음.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한솔케미칼 12배, 솔브레인 8배, 동진세미캠 한 7.9배,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9배 이 정도 나오니까 뭐 음. 업계 평균으로 치면 뭐 글로벌은 한 25배라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한 15배 15배 정도로 정도는 줘요. 하면은 네, 하면은 뭐 8배짜리는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죠. 주가가 지금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예요. 올라버리면 이제 펄하는 것도 그렇죠, 이거보다 그렇죠. 네, 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거 예상 실적은 최근에 컨센서스가 하향된 거, 이익 추정치 하향된 거를 반영한 거니까 네. 최근에 PER은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동지 세미캠 경우도 제가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PER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수익률 보면 솔브레인 경우에는 뭐 작년에 주가 하락폭이 커서 원래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고점에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 중에서 하반기를 봤을 때 어떤 쪽에 집중하는 게 네. 좋을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해외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증설 증설이라고 하는 기존 제품도 될 것이고 새로운 제품도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러고 이들 세 개 업체 상위 세 개 업체는 2차 전지 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솔 케미칼은 실리콘 응급제도 하고 응급용 바인더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아시듯 전액, 네네. 동진 세미캠은 실리콘 응급제, 뭐 CNT, 도전제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은 뭐 다들 좋게 보잖아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솔브레인 제외하면 매출은 거의 미미합니다. 2차 그래서 전지 좀 미미하긴 하지만 갈수록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유, 유가를 반도체를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관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는 없으면 안 산업에서 전체 모든 산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제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반도체 45%에 45%를 미국에서 소비를 합니다. 네. 근데 반도체 중에서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거의 70% 정도를 한국하고 대만에서 생산을 네.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메모리,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이거는 85%를 일본하고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눈의 가시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2014년도부터 반도체 굴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사실 기술력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쫓아오는데 저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유럽 쪽에서 발생이 네. 되니까 반도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즉 생산 차질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유가하고 비교를 했는데 당장 지금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문제 생긴 건데 이거 반도체도 유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반도체 이거 어디 하나를 다 끊어 놓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만 해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남동 문제가 있죠. 중국해가 과거에 이제 페르시아만 쪽에 이게 원유의 이런 공급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유가가 폭등을 해서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불러오고 했던 게 70년대, 80년대 초의 얘기라고 하면,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는 반도체가 그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놓는 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TSMC와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 일본이 소부장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경우 TSMC 말고도 이거 오사트라고 해서 후공정 관련된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TSMC가 패키징 테스트, 이게 후공정을 외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한 건데, 이러한 한국, 대만, 일본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 이런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가 늘어나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미국에다가 삼성전자와 함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장비 업체일까? 소재 업체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셀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옆에다가 같이 공장을 짓는 건 소재 업체들입니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건 동반자적인 성격이죠. 그럼 반도체도 똑같이 미국의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나 테일러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국내 생산 시설의 평택, 예를 들어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존에는 소재를 중국에서 의존해서 써왔다고 하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건 중국 제품을 쓸 수가 없겠죠. 없게 되죠. 그러면 현지의 공장을 보유한 소재 업체들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반기에 하나씩 기사들이 나올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드렸어요. 장비하고 소재,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왜 미국에서 그렇게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가 뭐 여러 종목 얘기했는데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자기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고요. 비하인드 오네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치영이었고요. 저는 손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